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샘닷컴에서 산업안전 기사 그리고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 전담을 하고 있는 이준수 돌순파파라는 그 닉네임을 많이 썼었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이라는 자격증이 무엇이냐, 또는 산업안전 자격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어떤 인강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가장 큰 목적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저의 생각은 여러분들과 약간 다르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통해서 결국은 수험생들 합격하고 취준생들 취업을 하고 실무자들 같은 경우나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업무 역량이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의 어떤 공부의 길로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기사와 산업기사는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안전 쪽에는 총 6개의 과목이 있어요. 즉 안전관리론부터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그리고 기계위험 방지기술, 전기위험 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 방지기술, 그리고 건설안전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과목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우리는 필기 1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실기가 구성되는데 이 실기는 2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총 1번, 2번, 3번을 봐야 되죠. 실기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직접 작성하는, 말 그대로 이것은 필답형이 있고, 또 그 일주일에 시험을 보게 되는 작업형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맞는 위험을 찾고 거기에 대책을 수립하는 작업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전체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은 이렇게 6가지의 과목이 있지만은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이 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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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에서 5과목이 50점, 100점씩에서 500점인데 한 과목이 36점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아예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합격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과락 부분은 40점을 기준으로 해서 40점 이상인 것을로 다 하고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다 포함해서 다른 자격도 마찬가지만은 평균이 60점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은 합격으로 그렇게 1차가 됩니다. 1차가 합격되게 되면은 뒤에 2차 또 실기를 접수하고 하게 되죠. 실기는 이 2개 가지고 점수를 집계를 하는데 필답이 55점, 작업형이 45점을 만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에 합산한 게 60점 이상이면은 이것은 합격이고 최종 합격이고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답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거의 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고시 내용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왜? 안전과제가 그 정도 나와야 되니까요. 작업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무에 관한 것들이라서 어떤 작업의 현장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나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에는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돌순파파라는 즉 DOLSOONPA라는 것만 유튜브에 치시게 되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들을 보시고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업형 같은 경우는 약 30개 정도의 동영상을 올려놨었는데 거의 그 내용이 그걸 보고 거기에서 똑같이 답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보고 조금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들도 답을 유추해서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게시를 해놨었는데 의외로 이 내용들을 보시고 작업형 45점 중에 45점 만점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자료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암기해서 적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방법에 쉽게 말해서 고기를 낚아서 고기를 줍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어찌 보면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작업형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신다라면은 좀 더 쉽게 공부하고 제가 강의를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쉽게 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래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는 있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기에 나와 있는 이 6과목을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가 어찌 보면은 이번 OT에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해야 될 가장 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보게 되면 기계 쪽을 전공자, 전기공학의 전공자, 화공과 화공의 전공자, 건설 쪽의 전공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것들은 뭐냐면은 이러한 기계, 전기 모든 산업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거기에서 사람이 작업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위험하고 그 특성들이 무엇인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기계를 잘 만들고 전기를 잘 발전을 시키고 송배전을 하고 화공 쪽으로 어떻게 반응식이라든지 그래서 새로운 물질들이나 고분자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그 공부 방법은 이러한 과목들 중에서 어떤 게 위험한 상태이고 어떤 게 위험한 건지를 찾아서 그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찾고 법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것들의 대부분들은 크게 종류가 공부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주로 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근데 법만 있는 게 아니라 법 이후에 또 있죠. 법에서 대통령이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 고시,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지침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전기 같은 경우는 크게 법의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다른 전기 안전공학 쪽에 맞는 접목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시험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 과목들이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은 이 과목 자체가 생소한 게 아니라 이 공부하는 방법이 생소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OT를 하는 이유는 이 공부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공부,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쉽게 한다라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렵게 느꼈었는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어찌 보면은 이 인강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목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다 고득점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순수한 용어 설명,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실생활에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접근하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실무의 어떤 경험이 꽤 좀 남들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거의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실무를 안전관리만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많이 방향을 모색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기 화공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과목이지만 산업안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과목으로 해서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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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면은 산업안전 기사고 20 합쳐서 10열에서 20문제, 20문제에서 총 5과목으로 되는 게 산업안전, 산업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기 화공 말만 들어도 이거 공식이 많겠네 어쩌냐 하겠지만은 그것은 기우에 가깝죠. 오히려 전기 화공보다 공식이 더 많은 것은 여기에서 공식이 더 많습니다. 여기 전기 같은 경우는 공식이지만 산수에 가까운 공식이 한 7개 정도, 화공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 이 정도 공식만 알아도 나머지 용어만 알아도 거의 최악 80 이상은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인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려는 어떤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강의가 도슨파파, 이준수, 제가 하는 그 강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6과목들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것이냐, 내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공부할 때 우리는 그랬습니다. 다 외워서만 했었죠. 책을 보든 다른 자료를 보든 간에 다 외워서만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걸 알아도 내가 뒤에 잃어버릴 수가 없죠. 오로지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였었는데 그 뒤에 것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도표를 그립니다. 먼저 암기를 했을 때 공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암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필기를 합격을 하죠. 이 기간 동안에. 여기는 공부량이 될 것이고 암기량이 될 수 있는 거고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접수를 하고 다시 암기를 또 시작합니다. 왜? 여기까지는 공부량이 이 정도 됐다지만은 말 그대로 필답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여기보다는 더 훨 높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이 단기간 동안에 또 암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필기 때와 이 실기 필답형일 때 오인한 게 뭐냐면은 이거 공부 따로 이거 공부 따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필기는 기출만 달달달 외우세요. 외우면 뭐합니까? 필답할 때 전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산업안전이라는 자격증은 그렇습니다. 필기는 필답의 기초적인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작업형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형 같은 경우는 필답의 연장선이고 연계형입니다. 그게 이어져서 공부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필기 따로 외워서 나 기출만 봐서 합격을 했어요. 좋은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공부할 때는 이것은 이미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용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자면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필답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작업형 같은 경우에서도 또 실패가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 다 이야기 들으면 나는 기출만 봐서 합격을 했다. 그래, 기출 보고 필답 암기 좀비처럼 막 외웠다. 그래도 합격했다. 무한 반복을 했다. 정말 많이 외웠다. 이가 갈리도록 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가 아니라 산업암기 기사라는 소리까지도 나온다더라. 라고 하면서 본인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합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자신감을 갖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자격증이라는 거죠. 자, 이 자격증을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가게 되면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이런 스킬들이 면접에서 물어본다라면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면접에서의 면접관의 질문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만약 이런데 제대로 공부했다라면은 이 수준은 충분히 더 높게 답변이 가능한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합격을 시킨다라는 것은 합격을 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를 한 거겠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자격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자격증 취득은 기본이고 제가 하는 생각은 이 답변보다 더 높은 면접관 요구하는 답변보다 더 높은 것을 향하고 있는 취업의 목적으로 수험생한테는 그리고 어떤 다른 데가 안전적으로 기존의 직장이지만 이직을 하고 싶다라면은 그 이직을 하는 걸로 기존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자격증 없이 안 되는 일을 하지만은 이 자격증을 따서 유자격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면은 그런 업무 스킬을 늘리고자 하는 이것들이 어찌 보면은 제 강의의 가장 큰 핵심이고 특징인데 대부분 안개만에서 합격하게 되면은 어느 상태로 오냐면은 바로 자격증 받는 순간 우리는 이 바닥 상태로 다시 와버립니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프레스가 뭐냐? 크레인이 뭐냐? 그 자체가 뭔지도 모릅니다. 공가방지 장치가 뭐냐? 기억은 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깊게 공부하시고 더 많이 암기하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지식은 바로 다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할 때 이것들 연계해서 항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실무 범위에 있는 것들을 항시 강의 내용에 다 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산업안전이라는 전체 과목에서 공부를 하신다라면은 이게 내 지식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이것 가지고 내가 취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막상 취업을 할 때는 우리가 면접이라는 관문이 또 있습니다. 이 관문에서 과연 산업안전 자격증으로 공부했던 것만으로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면접 팁들을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느냐? 절대 못 할 수도 있고 절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안전적으로 취업을 원하시고 자격증 취득을 같이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면접에 대해서 더 높은 스킬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항시 해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강은 산업안전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는 꽈락 없이 그래 40점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겠구나.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오히려 더 쉽게 공부하고 원리를 알고 이해를 알고 개념 정립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내가 면접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지식의 확대까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공부를 그렇게 할 계획을 제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항시 이러한 것들이 강의 도중에 실무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원론적인 설명으로만 읽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과목으로 그런 산업안전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6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 6가지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딱 결론을 말하자면은 암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왜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웁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암기를 기존에 공부할 때 우리가 100%를 외웠다. 그렇다면은 저는 원론적인 설명과 이해와 개념 정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고 이것만 통해서도 암기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지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량을 100이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도 시험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해서 암기량을 50% 이하로 확 줄여들 수 있는 제가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면 외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강의 도중에 이건 무엇이고 이건 이런 원리고 이건 이런 작업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법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게 되면은 그게 무엇인지만 알게 되면은 답이 저절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원론적인 개념 정립의 성립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립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답이 보이고 쉽게 풀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암기량을 줄이는 강의를 일단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항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든 간에 이 강의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굉장히 나는 빨리 보고 싶다. 그게 결코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하루에 5시간 공부한다. 한번 강의는 5시간 듣고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5시간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진도 좀 더 나가지 해서 5시간 더 듣자 하지 마시고 물론 5시간 더 듣고 7시간 더 들을 수 있지만은 가급적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되돌려서 한번 보시는 것도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 다음에 자격증 취득은 물론 필답이라든지 작업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취업과 연계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안전관리론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안전관리자로서의 개념을 잡고 정립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좀 시스템 공학 쪽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기계나 건설 같은 경우는 법 규정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더 쉬울 수가 있고 전기나 화공 같은 경우는 이것은 거의 PSM 공자안전 관리죠. 이 부분에 가깝고 전기는 원리만 이해하신다라면은 더 쉽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산업안전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산업안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자격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설령 이과든 문과든 그리고 어떤 공학계열이든 간에 산업안전 자격증은 어찌 보면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산업안전에 어떤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겠죠. 산업안전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다 필요한 필수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안전이 좀 더 발전하고 더 안전이 확보되는 그런 사회로 거듭나는 게 어찌 보면 선진국이고 가면 갈수록 안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할 때 이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하지만은 읽는 강의는 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의존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역량으로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자격증을 또 취득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산업안전 자격증은 기본으로 꼭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OT하고는 어찌 보면은 좀 뭘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 내용을 보시는 분 중에 문과이신 분이 계신다라면은 한 가지 좀 팁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취중 캠프를 계속 했었는데 취중 캠프를 할 때 한 명이 문과생이었습니다. 물론 문과생이 몇 명 있었었는데 근데 그 문과생이 산업안전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지금은 모 화학회사에서 그렇게 PSM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었는데 제약회사로 이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안타깝게도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은 좀 더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좀 돌아가는 방향인데 뭐냐면은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해당 관련과에서 바로 산업안전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과를 봐봅시다. 참고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친구는 사회복지과였습니다. 경영학을 부전공을 하고.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바로 산업안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 그 과의 특성상 안 됩니다. 내가 4년제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이게 산업안전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자격을 아예 시험을 볼 수가 없죠. 물론 1차는 아무나 볼 수 있지만 2차 볼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관련 서류가 제출했을 때 이미 자격이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응시가 안 되죠. 그래서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과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게 정보처리 기사가 가능하죠.
만약에 문과생 출신으로 내가 산업안전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문과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산업안전 기사를 따려면은 해당 업종에서 직접 경력직으로 일을 그만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4년이. 2년 하게 되면 산업기사 가능하겠죠. 근데 문과는 정보처리 기사를 딸 수가 있어요.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문과생이라면은 정보처리 기사를 꼭 취득하십시오. 권장을 드립니다. 정보처리 기사가 있으면은 이게 산업안전을 딸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즉 문과라면은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을 하고 산업안전 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해서 산업안전을 가게 되는데 1회차 보고 이걸 2회차 보고 아니면 올해 보고 내년에 보고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서 산업안전을 취득했고 산업안전을 취득하게 되면 무슨 좋은 게 있냐면은 아까 6과목이 했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업종에 모든 걸 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또 어떤 화학 쪽, 전기 쪽 이러한 큰 모든 웬만한 곳들에 대한 해당되는 관련 자격증들이 많습니다. 화공기사부터 건축기사, 아니면 시험, 아니면 토목, 그리고 재료, 아니면 전기 설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건축 이야기 했었죠. 기계 쪽이라든지 웬만한 가스, 그리고 소방, 그 유관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업안전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많은 그 모든 자격증들을 화면 쪽도 마찬가지예요. 다 시험을 보고 취득을 해도 상관없는 하나의 자유이용권이 되는 자격증이 어찌 보면 산업안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과든 공학계통이든 이과계통이 안에 산업안전 자격증이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활동의 폭이 넓고 본인 사회 성장의 폭이 넓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 취득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보다는 취업인데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 취득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은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한도 없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쉽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자만할 수 있지만 쉬울 수도 있죠. 다만 공부를 하시는 방법에서 무작정 암기만 해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것도 공부의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원론적인 접근으로 개념을 잡고 또 왜 이게 필요하고 왜 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내가 왜 이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하면은 어떤 쪽으로 하면 내가 도움이 받을 수 있고 내가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고 또 그 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보다 역량 있는 안전관리자로 성장하기를 정말 기대 바라지 않습니다.